얘들아 필수 예제 22번이에요. 얘들아 2차 방정식 하나는 허근 같고요. 다른 하나는 실근의 같도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얘들아 2차식이 실근의 같도록 때 그럼 2차식은 0에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근이 생겨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프랑 교점이 있거나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돼야 실근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판별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허근은 우리가 음수인 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열심히 해봅시다. 얘들아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쓸 건데 제발 짝수 공식을 좀 써주세요. 절반에 제곱하면 2k를 제곱하니까 4k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0보다 같다. 얘들아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식 똑같죠? 저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로 인수분해해가지고 막 했었잖아.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됐고 이게 이제 앞에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방정식이 실근 가져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실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k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k는 4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쌤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4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날개 쪽이지? 이 날개 쪽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제 요 녀석이랑 이제 요 녀석이 겹쳐야겠죠? 겹쳐져야 돼. 합치는 거 아니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써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쌤이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줄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그냥 2분의 3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때?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0이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필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저 4쪽은 얘들아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안 나온 거죠? 여기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저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거 볼게요. 얘들아 세수의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들아 저 녀석을 딱 봐봐. 3번 세수가 x-1 x 플러스 1이 둔각이 되고 싶대. 그럼 얘들아 저 세 변 중에 누가 제일 길어? 그쵸? 이 녀석이 제일 길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빗변이면서 제일 길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려면 우리가 둔각 삼각형 조건은 혹시 뭔지 알아요? 나머지 결정보다 작아야 돼. 그건 삼각형 결정 조건. 자,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먼저 쓸까? 제곱이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하면 돼. 근데 일단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가면 빗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적히게 될 거야. 이거 삼각형 결정 조건. 이거 풀면 뭐니 이거?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 삼각형 결정 조건.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보다 봐봐 같으면 직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이 더 크면 예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아우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판서니까 다 보이네. 자, 여기 그럼 정리하게 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던 거잖아. 이거 다 넘겨봐. 그러면 1, 마이 이렇게 해서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넘어오게 되면 x제곱도 여기 하나만 남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머릿속으로 그려. x축이랑 0이랑 4에서 만나는 2차 함수예요. 보이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x에 x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래쪽에 있을 범위는 0에서 4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니? 납득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 삼각형 결정 조건까지 생각해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토탈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을. 괜찮아? 이거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 둔각삼각형 만족하는 x의 범위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480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480번. 이 녀석이 보통 약칭으로 근의 분리 막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잘 봐.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0 이면 저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의 해죠? 그치? 이게 다 이제 매칭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근을 가질 때 물어보고요. 두 개의 음근을 가질 때를 물어보고요. 혹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때 물어봐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두 근 모두 양수부터 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식을 알려줄게. 얘들아 저 나와 있는 공식 있잖아. 뭐 외우고 싶으면 내가 말리진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외워야 돼. 자 우리가 x, y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다 양수이고 싶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내가 그냥 양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치? 이거 다 납득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함수 f고 여기 만나는 두 근이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그럴 때 이제 봐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 근데 이 녀석이 접할 수도 있거든요. 접해도 그냥 양근이야. 두 근이 모두 양근. 만약에 서로 다른 양근이라고 하면 접하는 거는 빼야겠지. 근데 그냥 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등호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을 따져야 돼요. 대칭축이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야. 이 녀석의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녀석이잖아. 근데 저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저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이 0보다 크다. 하나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가 나와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 과정이 저런데 근데 우리가 그냥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양근이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겠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너네가 이거를 좀 공식을 편하게 이해할 때는. 근데 우리가 뒤에 것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하려면 무조건 이 대칭축을 따지는 거를 습관을 들여놔. 바로 얘들아 다음
다음 옆에만 봐도 우리가 대칭축의 범위를 막 구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 양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 두 근이 모두 지금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이해돼? 근데 저 녀석은 함수로 나타내면 미안해 함수래.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차함수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절편이 지금 양수지. 그래서 f0이 양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 f0을 계산하게 되면 알파 베타가 나오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양수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야. 엑스님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하면 이 fx가 여기에서 x-알파랑 x-베타를 근으로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내가 초고차함계수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두 근의 곱이 양수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편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다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지금 저거를 외워놓는 걸 진짜 비추천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것도 나오는데 보통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막 조건으로 나타내라 그래. 그러면 지금 저 식은 외우는 게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쌤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대칭축 그 다음에 y절편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녀석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대칭축이 크면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0보다 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표현이 가능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외워놓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막 두 근 모두 양수의 조건, 음수의 조건을 다 따로 외우지 말고 그래프로 바라보는 습관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 앞쪽이랑 뒤쪽이 괴리감이 좀 덜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는 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럼 이번에 그냥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아. 그치? 두식은 생기거나 접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야. 그 다음에 대칭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도 식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번에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대칭축이 0보다 작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도 0을 대입한 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f0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런 관계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어. 판별식은 아까 설명했고 얘들아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다.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야? 양수죠. 그러니까 저렇게 외우게 되는 거야. 두 분이 모두 양수의 조건과 음수의 조건이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 알파 베타의 역할이 요 y절편이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역할이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확장이 되면 오른쪽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다 따로 외워. 따로 풀이 방법이 다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냥 풀이 방법은 똑같아. 근본적으로 이차함수를 그릴 수 있니 없니 상황에 맞춰서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래도 제일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게 0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시험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뭐 마이너스 2 막 선행한 친구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저기에서 나온 조건은 뭐냐면 얘들아 두 근이 곱이 음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합은 모르지. 뭐 양수인 게 절대값이 더 크면 합한 건 양수가 나오겠고 음수인 쪽에 절대값이 더 크면 합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조건은 여기서 쓰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를 착안해서 곱하기만 음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리고 무조건 봐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싶은 거잖아. 혹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지금 봐봐. 음수일 때도 되고 양수일 때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칭축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실근씩 갖는 거는 매한가지여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판별식을 굳이 쓰고 싶다면 0보다 커야 돼. 같을 수는 없겠지. 중근이면 부호가 서로 같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을 안 써도 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봐봐.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y절편이 지금 음수거든요. y절편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y절편 쪽을 쓰게 되면 알파 베타가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y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봐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가 내가 너네한테 한번 설명해줬던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보장이 되면 판별식은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x축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두 식은 같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요거 이해돼? 이해돼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 이 원리에 대해서 그 꼭지점의 y좌표 얘기하면서 이거 안에 판별식 있다고 얘기하면서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그래서 판별식이 그러니까 이게 음수면 당연히 판별식은 양수인 게 보장이 돼서 막 괜찮다고 막 얘기했었거든. 근데 뭐 이런 수식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녀석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음수가 나왔지. F0이 음수래. 그러니까 이미 2차 함수가 x축 아래 한번 내려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이거 하나면 OK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뭘로 따졌냐면 일단 판별식은 한 번은 생각해. 생각하면 편할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야. 근이 서로 양수이려면 둘 다 모두 양수이려면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이 양수 이렇게 나온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다 존재하려면 y절편이 양수여야만 돼. 만약에 y절편이 양수가 아니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도 이렇게 생겨 먹으면 양수, 음수 이렇게 되니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y절편까지 잘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양근 아니면 그냥 서로 같은 두 양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음수일 때는 우리가 대칭축 위치만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대칭축은 상관없네. 그러니까 y절편만 따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배워 놓으셔야 돼.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가지고 막 이제 저 미정계수들의 막 범위를 막 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만해? 받아들일 만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옆에 거 봐. 이제 임의의 실수 P에 대해서 P보다 크냐 P보다 작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지. 방금 우리가 계속한 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잖아. 근데 그게 이제 P로 바뀐 거야. P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대칭축이 P보다 크면 되고요. 이렇게 다 바뀌는 거야. 이제 기준점들이. 요거 이해되지? 쌤이 여기에서 설명했던 게 지금 0이기 때문에 우리가 Y축을 기준으로 바라봤던 건데 이제 이거를 내가 똑같은 양식에 맞춰서 한번 옆에다가 쌤이 설명을 해줘 볼게. 얘들아 우리가 두 근이 P보다 크대요. 그러면 P를 이렇게 표시를 해.
그 다음 P보다 크려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근이. 요거 납득되지? 그러면 씨, 진짜 Y축 대신에 그냥 P로 바뀐 거 아니야? X 이퀄 P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만 다 바꾸면 된다. 여기에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대칭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녀석이 P보다만 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칭축 조건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y절편 대신에 이제 P에서의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 거죠. y절편은 0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P에서의 함수값으로 바뀌게 되면서 FP가 0보다 크다로 바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조건 다 만족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돼. 아 물론 판별식도 써줘야 돼. 그래서 얘는 P보다 큰지 그 다음에 P를 대입한 녀석이 0보다 큰지 같으면 P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을 깔아주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러면 이제 두 글이 모두 P보다 큰 조건이 나오는 거야. 거기랑 매칭을 해봐. 괜찮니? 그래서 쌤이 저 처음 내용 설명할 때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바라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설명이 안 돼요? 두 근 더한 게 P보다 크다만 쓰면 될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으로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P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P축 그려. 그 다음에 P보다 둘 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 P 대입했을 때 함수값 조건도 똑같은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식은 똑같을 텐데 이 녀석이 이젠 P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이 대칭축이 P의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고 이것도 그대로 써주는데 대칭축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돼?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마지막에 그렇죠? 그럼 얘들아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그럼 얘들아 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칭축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대칭축이 얘들아 봐봐. 대칭축이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은 안 따지는 거야. 요거 납득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P를 대입했을 때 음수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판별식은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X축 아래 내려온 게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식은 조건 찾는 거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 이렇게 세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함수 그리기 싸움이에요. 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잘 그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면 우리가 중근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인지 아닌지만 잘 판단을 하시면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만 풀어주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저 녀석을 잘 챙기면 돼. 두 근 P가 클 때 이 녀석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 있을 때 이렇게 한 거거든. 머릿속에 잘 한번 집어 넣어보자. 이해하면서 난 외우란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외워야 되긴 해. 결국에는 이 풀이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따져야 될 요소들을 외운다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문제 풀면서 또 생각해보면 돼.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얘들아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넣었어? 이해는 돼요? 상황이 이해는 되니?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처음 배우니까. 얘들아 열심히 우리 문제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해보자. 자, 자 24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차함수를 생각해. fx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의 x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3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0이 모두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뭐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구하라고 했지.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싶으면 그렇게 푸세요. 말리진 않겠다만 쌤은 정말 상황에 맞춰서 첫 번째 모두 양수 이렇게 있죠? 그럼 얘들아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차함수의 근이 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다 구해놓자.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우리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2차 함수에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면 얘들아 그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사실 이게 그냥 k 플러스 1인 게 보이면 좋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원리로서 대칭축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칭축 구해놓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k 플러스 3으로 다 구해놓읍시다. 왜냐면 저 녀석의 부호를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도 미리 좀 때려놓을까? 판별식 때려놓으면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k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거든. 일단 구해놔. 구해놓고 근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아까 우리가 좀 익숙해져 놨어. 그쵸?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들아 쟤는 마이너스 2랑 1에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다 크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랑 1보다 이렇게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구해놓는 거야.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k의 범위니까 여기까지 일단 구해놨어. 얘는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얘는 1번이나 2번에 다 쓰일 것 같아서 미리 구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두 양들 가지려면 대칭축도 양수니까 대칭축 조건 k 플러스 1이 양수. 그 다음에 f0도 양수니까 k 플러스 3도 양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풀어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세 개 싹 다 만족하는 녀석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셋 다 싹 다 만족하는 녀석 뭐일 것 같아? 잘 안 보이면 그리면 돼요. 처음엔 잘 안 보일 거야 아마. 자, 마이너스 3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도 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1이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치? 이거 보이니? 이게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야. 그럼 얘들아 저 세 가지 범위가 다 겹치는 녀석을 찾아야 돼.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요쪽인 거 보여요?
얘들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저거는 두 개만 겹치잖아. 얘는 대칭축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은근이야 은근 이때는. 보여?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이쪽은 안 돼. 이게 지금 대칭축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따라서 얘를 다 겹치는 부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범위 따지는 걸 잘해야 돼. 이제 범위가 얘들아 너네가 통상적으로 두 개씩만 구했어. 그러니까 두 개 겹치는 거 많이 찾았거든? 근데 이제는 기본 세 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따지는 기준이 세 개잖아. 우리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세 개의 기준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려워진 거야. 좀 더 난도가 올라간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모두 음수일 때는 여기에서 써먹을 거 얘 써먹고 싶어. 얘도 써먹고 싶어요. 근데 대칭축이 음수가 되면 되잖아. 이거 이해되니? 판별식이랑 y절편은 상황이 똑같아. 아까랑. 볼래? 두 분이 모두 음수이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f0이 0보다 큰 것도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요 y절편 이것까지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대칭축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대칭축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칭축이 k 플러스 1이 이제 음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대칭축식이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만족하게 되면 얘는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이 수직선 얘들아 좀 재활용 좀 해볼게. 하지 말까? 하지 말자. 힘들 수도 있어. 새롭게 그려볼게. 대칭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0보다 크다였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 거야. 보여요? 얘들아 세 개 겹치는 걸 찾고 싶다 그랬어. 세 개 어디서 겹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보여요? 이렇게 겹치는 거 보여? 저게 세 개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끊겨? 마이너스 3에서 끊겨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큰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이제 보라색이 안 돼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노란색이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면서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필 타가지고 또 이거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 말고 연두색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스탑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된다. 그래서 마3보다 큰데 마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 어려워. 차근차근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얘는 우리 아까 외워놨어요. 그냥 F0이 그냥 음수기만 하면 되니까 K 플러스 3이 음수기만 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오케이네요. 이렇게 결론 내는 거야. 괜찮아? 마지막 거는 우리 쉬었으니까 이 정도로 결론 짓고 갑시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래 거 풀어보고 갑시다. 488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판별식 쓸 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야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m에 3m 플러스 4가 음수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그 여기서도 우리가 멍 때리지 말고 얘를 m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4 0 이렇게 찍고 여기가 m축인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2차 식에서 우리가 대칭축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뭐 마이너스 2에 뭐 n-2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음수여야 되지. 대칭축이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녀석도 넘어가면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범위 안 바뀌어. 따라서 m의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대칭축 잘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대칭축이 뭐 두 분의 합이랑 똑같아. 의미상 어차피 그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근데 대칭축은 그냥 걷다가 그냥 분모가 2배 는 거거든. 근데 범위에는 영향을 안 미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m이 2보다 작으면서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m은 2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보라색이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 잘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힘냅시다. 오늘 여기는 시험에 안 냈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와서 다음 시험 때 여기 잘 치시면 되고. 자, 얘들아, 아까는 다 음수, 뭐 양수 이런 것만 따졌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어때? 1보다 모두 크대요. 1보다 모두 커. 그러니까 함수 fx가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야.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 됐으니까 1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 1이 여기가 x는 1이라는 선이야, 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아까 쌤이 말했듯이 대칭축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더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판별식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a-1에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멍 때리면 안 돼. 여기서 멍 때리지 말고 a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3 땅땅 찍고 위에 있고 싶어. 위에 있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혹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판별식의 범위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요. 여기가 x는 a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얘들아 꼭 시점에 저 앞에 여기 x-a의 완전절구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론 공식을 쓰셔도 돼.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해보면 a라는 거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a가 1보다 크면 되죠. 괜찮니?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y절편이라고 하면 안 되지. 1에서의 함수값 f1은 저따 1 대입하게 되면 1-2a에 플러스 4a-3인데 이 녀석이 0보다 커야만 이렇게 근이 땅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이게 저쪽에서 생겼으니까 안 되겠죠? 1보다 작은 쪽에 생기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a가 2보다 크다가 돼서 a가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거 뭐 대칭축이랑 똑같네? 이러면 돼요.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냥 구해놓고 허허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랑 요 녀석이 겹치는 부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 직선 a에 대한 수직선 그릴 거야.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빵꾸야.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핑크색도 똑같지? 그러니까 다 겹치는 부분 어디야? 얘들아 3개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여기가 3개가 다 겹치잖아. 여기는 안 겹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얘들아 쌤이 일부러 이거 사선으로 그려준 거 보여요? 1보다 크다 쪽에선 쌤이 일부러 사선으로 그린 거고 여기서 지금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에서 3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겹치는 녀석을 여기 보라 색깔 영역으로 써주면 되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아까랑 상황 똑같아? 그냥 1로 기준이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판별식은 뭐 그대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랑 y절편 조건이 y절편 대신에 이제 1에서의 함수값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26번 같은 건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똑같아. 논리가 똑같아. 자, 조금만 버팁시다. 자, 2차 함수가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봐봐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그러면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적어. 이 정도 해보자는 거예요. 최고창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럼 봐봐 얘들아 뭐 하고 싶어? 판별식 쓰고 싶어? 대칭축 고려하고 싶어? 못 고려해. 왜냐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냥 우리가 이 녀석 대입했을 때 x축 아래 있죠? 그러니까 f로 마이너스 2가 음수다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음수일 때 아까 내가 판별식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냥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크든 작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거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 거야. 괜찮아? 이거를 근데 얘들아 열심히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숙제할 때 열심히 생각을 해서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는 내가 판별식을 안 써도 되고 대칭축의 위치를 안 따져도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봐요. 그리고 얘들아 그거 쓰면서도 풀어볼래? 그럼 범위가 쓸모없는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나오거든. 그게 더 큰 범위가 나와.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본다면 제가 말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아. 그래서 1번은 그냥 이거일 때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2에 m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m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9여가지고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고 싶대요. 그려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건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두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건 없었어. 두근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 있었어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공식으로 없는 상황도 나온다고. 지금 이걸 보고 내가 이 이차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는 건지 추론을 해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납득이 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없으면 망할 것 같지 않아? 이런데 막 그려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축을 여기서 구해보게 되면 대칭축은 x 이퀄 2분의 m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m 플러스 2가
0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 대칭축 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f0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거든요. 이게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서 m이 1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2 열심히 구해야겠죠. 쉣. 와 너무 힘들다. 이게 0보다 크다야. 열심히 계산해야지.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4 빼기 4는 없어지고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m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괜찮아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만 될 것 같아. 왜냐면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3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겹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우셔도 돼요. 이 녀석에서 그냥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원칙적으로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려야 되는 거야. 내가 미리 한번 털어줄 거야. 어차피 다 겹치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털어주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판별식 꼭 써줘야 돼요. 이게 판별식을 안 쓰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대칭축이 사이에 있고 함수값이 다 0보다 큰 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아씨 얘들아 이렇게 돼도 방금 내가 쓴 조건들 다 만족하거든. 근데 지금 근이 안 생겼지.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해줘야 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계속 해야 돼. 내가 판별식을 쓸까? 아씨 귀찮은데. 판별식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판별식 안 쓰면 어떡하지? 오 큰일 나네.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 때려. 그러면 판별식 때렸을 때 n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뭐 서로 다른 근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정리하면 얘들아 n제곱 플러스 6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 여기 4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근이 마륙이랑 0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치? 이쪽 날개 쪽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다 겹치는 부분은 다 구해야 돼. 정리할게요. 4 넘어가면 마이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 대칭축이. 그러면 대칭축 그 다음에 다 겹쳐가지고 그려보면요. 여기가 무력화가 되겠네. 왜냐면 얘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냥 걸러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 입장에서 얘 컷.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 겹치는 거 위에 것도 컷 하기 때문에 결국 고려할 거는 내가 3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0보다 크다만 고려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쌤이 털어낼 거 털어내고 축을 그리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m이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마이부터 2 사이 하나 그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거 딱 이렇게 모자 씌워주게 되면 세 개 다 겹치는 거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0에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고 3분의 1에는 등호가 떼어주게 돼.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털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다 털어냈어. 그럼 저기 다 그려야 돼요. 똑같이 다 그리면서 풀어도 뭐 똑같이 나와. 근데 지금 쌤이 덜어내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그냥 구하는 과정은 안 나오네. 그냥 공통 부분이므로 그냥 이래버리네. 되게 그러니까 공부하기 좀 빡세겠다. 이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이거 수직선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1차 때부터 좀 훈련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뭔가 해설지를 저렇게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겹치는 것도 지금처럼 잘 찾아서 구해줘야 돼. 어려워. 왜냐면 계산 과정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형인 거지. 되게 빡센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가 필러 유형이고요. 어려워 처음 배울 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2월 달 동안 여기 열심히 깨부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했고 숙제는 여기 끝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경우에서 나가겠네요. 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